자, 오늘 미국 벤처 캐피탈이 주목하는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과 떠오르는 스타트업 두 번째 세션은 이제 두 번째 세션과 세 번째 세션은 요 주제로 할 겁니다. 2021년 파괴적 혁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할 겁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CNBC라는 방송사에서 매년 Disruptor 50라는 그 해의 파괴적 혁신 기업 50선을 매년 발표합니다. 이 자료는 올해 5월 달에 나온 자료고요. 매년 5월에 발표됩니다. 이건 뭐냐면 수천 개의 혁신 기업 중에 미국의 유명 교수들이 얘들은 정말 혁신적인 파괴적 혁신 기업이라고 평가할 만한 기업 50군데를 매년 추립니다. 보면은 우리가 아는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이 다 여기에 소속된 회사들이고요. 오늘 강의 중간중간에 소개될 회사 중에 기성세대는 모르지만 우리 대학생 여러분은 또 익히 아는 회사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강의를 듣다 보면 이래서 애들이 이렇게 유명하게 됐구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션을 통해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우리가 파괴적 혁신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 파괴적 혁신 기업의 어떤 주요 트렌드와 시사점은 무엇인지, 만약에 우리가 파괴적 혁신 기업을 만들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인지를 소위 이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파괴적 혁신기업 50선은 일단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는 2021 CNBC Disruptor 50라는 구글 검색을 이용하면 이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CNBC 보고서를 프린트를 하면은 한 100 몇십 페이지 정도 됩니다. 좀 분량이 좀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중에 관심 있는 회사만 좀 살펴보더라도 흥미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길 권유드리고요. 매년 5월경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에 이제 2022년 파괴적 혁신기업 50선이 발표되고 그걸 보면은 세상을 뒤바꾸는 업계의 흐름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런 업체들 중에 대부분이 머지않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상장될 경우에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리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BTS가 공연한 그 미국의 소파이 스타디움 같은 경우 소파이라는 미국 회사가 핀테크 회사가 기증한 그 경기장인데 거기서 나오는 소파이도 요즘 주식시장에서 되게 핫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CNBC Disrupt 50는 매년 5월에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9년간 233개가 선정됐습니다. 9년이면은 매년 50개씩이면 95, 45에서 450개인데 왜 233개밖에 안 되냐면 여러 해에 걸쳐서 중복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중복된 회사들은 그만큼 몇 년째 계속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오늘도 그런 업체를 몇 군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이거를 선정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CNBC Disrupt 50 미션은 뭐냐면 Fast Growing, 빠르게 성장하는 Innovative Startup,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Identify, 규정하는 겁니다. 규명하는 겁니다. 어떤 회사인지를. 근데 이게 어떤 회사들이냐면 Becoming the next generation of great public companies.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퍼블릭이라는 건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공개된 시장. 주식시장에서
차세대 기업으로 평가받을 만한 그런 기업이 될 만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 주식시장에서 차세대 기업이 될 만한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선정하는 게 이 CNBC Disrupt 50의 미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50선의 후보 리스트에 들어온 회사는 156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1500여 개 중에서 50군데를 선정했으니까 경쟁률이 거의 30몇 대 1 정도 되는 거죠. 31대 1 정도. 2006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올해 50개 기업 중에 24개 기업은 올해 처음으로 디스럽터 50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새롭게 주목받는 기업이란 뜻이고, 나머지 26개 기업은 작년 혹은 재작년 혹은 그 몇 년 동안 선정됐던 한 번 이상 선정됐다가 올해 또 선정된 복수의 기간 동안에 선정된 회사들이고요. 분야는 파이낸셜 서비스, 핀테크라고 하죠. 금융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그 다음에 교육 분야, 헬스케어 분야, 바이오테크. 헬스케어와 바이오테크는 넓은 의미의 헬스케어 안에 바이오테크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딜리버리, 물류와 딜리버리,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그런 영역들,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서비스, 운송 분야, 우버 같은 회사가 이 트랜스포테이션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그리컬처, 농업 분야. 에그리컬처는 앞서 두 번째 시간 때 제가 설명을 한번 했었죠. 세 번째 시간 때 스마트 팜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푸드, 음식 분야. 음식 분야에서도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 미디어 분야. 미디어 분야는 아마 우리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 남학생들이 익히 아는 회사가 오늘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50개 기업의 벤처 캐피탈 VC 펀딩 규모는 총 72빌리언, 720억 달러, 약 80조 원 가까이 되고요. 기업당 평균 1.6조 원을 한화로 약 1.6조 원, 1조 6천억 정도를 펀딩을 받았습니다. 펀딩 받은 게 1조 6천억이니까 평균 펀딩 규모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선정된 50개 기업의 평균 기업 가치는 약 8조 7천억 원 정도로 이미 기업 가치가 8조 7천억이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되면 10조, 20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디스럽터 50의 시사점을 보면은 일단 산업별 파괴적 혁신 트렌드를 우리가 점쳐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개별 기업 사례를 설명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신규 사업을 고민하는 기업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고요. 그건 우리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미국엔 저런 업체들이 이제 막 뜨는데 한국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업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들 회사들의 대부분이 경쟁력으로 AI,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기술력으로. 이들 업체들 대부분 앞으로 상장 시에 대박 우량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1년 올해 파괴적 혁신기업 50선을 주요 회사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올해 선정된 기업을 몇 가지 분야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핀테크 분야가 눈에 좀 많이 띄고요. 특히 상위 기업들 중에 핀테크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1등, 2등, 6등, 7등, 8등 그렇죠. 대부분 일반적인 핀테크
은행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로빈후드는 증권거래 관련된 기업이고, 그 다음에 베스토우 같은 경우는 보험 관련된 그런 기업이란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분야가 정말 미국은 금융권의 혁신과 함께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의 혁신과 함께 헬스케어 분야 혁신도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타이코케어, K헬스, 템퍼스, 네티라, 시티블락 헬스, 사이트 다이그노틱스, 힐 등등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11등을 한 K헬스는 한국 기업은 아닙니다. 이름이 K헬스라서 요즘 K팝, K컬처라는 이름 때문에 K가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좀 오해를 받곤 하는데 외국 기업이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도 정말 다양한 회사가 있다는 것. 다음 또 다른 분야는 로지스틱스 딜리버리 분야입니다. 물류 그리고 배달 서비스 관련된 분야인데요. 여기도 재밌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 푸드, 식음료 분야도 정말 새로운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임파서블 푸드하고 43인 이저스트는 식물성 원료로 기존 고기 수요를 대체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임파서블 푸드는 가짜 소고기, 가짜 돼지고기를 만드는 회사고 이저스트는 가짜 계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식물성 원료로. 근데 둘 다 건강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주 호평을 받고 있고요. 어필은 또 다른 회사이고요. 그 다음 운송 분야, 트랜스포테이션에서는 중국의 유명한 차량 공유 서비스이죠.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서로 합작해서 운영하는 디디추싱. 얘네는 미국 그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요 발표난 이후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고잭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도네시아의 아시아 지역 거의 두 번째로 큰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이고요. 이러면서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미디어 분야는 우리 학생들이 잘 아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 거의 다 이거 쓰고 있을 겁니다. 디스코드. 내 아들도 대학생인 내 아들도 게임할 때마다 디스코드를 몇 시간째 달고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로 통화하냐 그랬더니 디스코드라는 앱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게임하는 학생들은 다 이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때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던 클럽하우스, 아이폰용 그런 그 채팅 및 방송용 그런 앱이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분야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워낙 보안을 지켜야 될 영역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분야는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이공계 학생들이 있으면 이 유다시티라는 곳은 꼭 주목하십시오. 유다시티의 강좌를 들으면 여러분의 실력을 단기간에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그런 사이트고요. MOOC, 무크라고 하죠. 세계적인 무크 회사이기도 하고요. 엔터프라이즈 테크, 아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분야를 얘기했는데 엔터프라이즈 테크 분야는 콕로치랩스라는 회사와 데이터브릭스라는 이런 회사가 있고 기타 분야로 트래블 레저, 리테일, 리사이클링, 오토모티브, 텔레콤, 바이오테크, 머티리얼스, 컨스트럭션, 건축 등 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 업체씩 좀 살펴볼게요. 전체 50개 회사들 다 살필 시간은 없고 그 중에 일부 회사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회사 중심으로. 첫 번째, 올해 1등한 로빈후드라는 회사는 얘네 캐치프레이즈나 얘네를 지칭하는 개념이 월스트리트 프레너미. 프레너미가 뭐죠? 프렌드와 에너미를 합친 거죠. 월스트리트의 프렌드이자 에너미라는 것입니다. 친구이자 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을 확대하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한 그런 회사인데 동시에 월스트리트의 기존
증권 관련된 서비스들을 파괴적 혁신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2013년에 만들어졌고요. 올해 1위를 했는데 2017년 이후 5년 연속 파괴적 혁신 기업에 선정될 정도로 대단한 회사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46등을 했는데 올해 1등을 했습니다. 이게 1등부터 50등까지는 순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1등을 할수록 순위가 높을수록 이제 더 의미가 있는 회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6등 했는데 올해 1등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소위 MZ세대,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같은 혹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MZ세대를 위한 무료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큰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특히 얘네는 소수점 매매, buying fractional share라고 해서 주식을 한 주를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테슬라 주식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라면 내가 100만 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테슬라 주식을 10만 원어치 사는 겁니다. 주식 가격이 100만 원인데 10만 원어치 사면은 몇 퍼센트를 사는 거죠? 10%, 0.1을 사는 겁니다. 테슬라 주식의 0.1을. 이런 방식의 소수점 매매, fractional share buying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되게 큰 인기를 끌었고 이런 방식을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증권사들이 도입하기 시작했죠. 작년 매출이 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 때문에 MZ세대들이 주식 투자를 막 엄청 시작했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무려 514% 성장해서 6억 8,200만 달러, 사용자 수도 지금은 업데이트가 좀 더 돼야 될 상황입니다만은 이 발표되는 5월 시점을 올해 5월 시점을 따지면 사용자 수가 1,300만 명 정도 되는 거고 기업 가치가 11.7빌리언이니까 117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벌써 12조 원, 1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펀딩 받은 규모도 50억 달러, 약 5조 5천억 정도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캡처했던 것처럼 Investing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손쉬운 주식거래 플랫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큰 성과를 거둔 회사입니다. 올해 파괴적 혁신 기업의 2등을 한 회사는 스트라이프라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얘네는 2016년 이후 6년 연속, 아까 로빈후드는 2017년 이후 5년 연속 선정됐는데 얘네는 6년 연속 선정됐고 특히 작년에 1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핀테크 분야에서 금융 서비스 혁신이라는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엄청 주목받고 있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얘네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모바일, 그러니까 온라인 페이먼트, 온라인 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학생 여러분들이 외국에 서비스하는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결제 코드를 잘 다룰 수 있는 이공계 학생이 아니라고 칩시다. 개발자가 아니라고 칩시다. 그럴 때 여러분 홈페이지나 모바일 서비스에 이 스트라이프의 코드 몇 줄을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면 이 스트라이프 결제 시스템이 구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페이팔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페이팔보다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지금은.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외국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여러분 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달러를 결제하면 여러분 서비스를 만약 100달러짜리를 스트라이프 통해서 결제하면 여러분은 스트라이프에 그 100달러의 2.9%, 즉 2.9달러와 30센트, 2.9달러 플러스 30센트를 수수료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 약 97달러 정도 되겠죠. 그죠? 약 3달러 정도 수수료를 내는 거니까 약 97달러 정도를 조금 못 미치겠네. 97달러야. 96점 몇 센트를 여러분의 수입으로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패트릭 콜리즌하고 존 콜리즌이라는 형제인데 아주 젊은 형제들이에요. 얘네가 완전 초울트라 대박을 쳤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950억 달러, 약 100조 원이요. 현재 기업 가치가 100조 원. 그리고 펀딩 받은 것만도 224억 달러, 약 3조 원 정도를 펀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패트릭하고 존이라는 두 창업자 형제가 되게 똑똑한 친구긴 한데 얘들이 고민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아니 누구나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려면 결제를 붙이고 싶어 하는데 기존 페이팔 같은 거 결제 서비스 붙이려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안에 내부적으로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손쉽게 붙일 수 있도록 해주자 라는 관점으로 만들어서 대박을 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올해 파괴적 혁신 기업에서 3위를 차지한 회사는 우리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솔루션이죠. 디스코드라는 회사입니다. 인터넷 채팅룸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한 제 아들도 게임할 때마다 이 앱을 항상 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너무 편하고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채팅하고 이러면서 게임을 효과적으로 즐기는데 너무 효과적인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그런 회사입니다. 라이브 음성 채팅 트렌드를 이끄는 소셜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강자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비디오 게이머들의 인기 플랫폼이고 특히 요즘은 더 나아가서 스포츠 팬, 음악 그룹,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팬덤이 있는 그룹 사이에서 그 그룹의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감대를 형성한 사람들이 채팅을 할 때, 음성 채팅을 할 때 이 디스코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초에 디스코드에 100억 달러 인수 협상을 제안했는데 디스코드가 거절했죠. 현재 디스코드의 기업 가치는 70억 달러, 7빌리언이니까 아직 그 100억 달러가 안 되는데 7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현재 기업 가치보다 훨씬 크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한 이유는 그 몇 배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펀딩 규모도 4억 7,900만 달러, 약 5억 달러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약 5천억 정도 펀딩을 받았네요. 아마 내년쯤에 더 대규모 펀딩을 받고 머지않아 아마 상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가 한 메시지 중에 If you don't pay for the product, you are the product 이런 되게 독특한 그런 메시지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50개 기업 중에 지금까지 3개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일부 회사만 조금 더 살펴보는 식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파괴적 혁신 기업 중에 3년 이상,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런 식으로 계속 선정된 기업들을 좀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프와 로빈후드는 앞서 설명을 한 기업이니까 여기서 일단 넘어가고 둘 다 핀테크 기업으로서 초울트라 대박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 3년 이상 선정된 기업 중에 중국의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유명한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죠. 몇 달 전에 상장을 했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가
좀 활성화됐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버를 제외하고, 우버도 마찬가지지만 우버가 승승장구하지 못한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시작한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들은 다 초울트라 대박이 났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그랩이라는 곳, 고잭이라는 데 있고요. 또 싱가포르 이쪽에서 하는 그랩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중국의 디디추싱도 차량 공유로 시작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결국은 차량 공유를 넘어서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특히 디디추싱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도 기술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앞서 작년에는 30위에 선정된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저기 트럭의 오른쪽 그 컨테이너 부분에 보이는 콘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저런 화물 트럭을 화주와 중개해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의 땅덩어리가 워낙 넓은데 저렇게 움직이는 트럭은 상당한 시간을 사실은 빈 채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로스앤젤레스로 화주가 물건을 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뉴욕에서 물건을 실어서 로스앤젤레스로 보내려면 뉴욕에서 화주가 기존 방식으로 따지면 전화를 이용해서 트럭 운송회사를 통해서 저런 트럭을 잡겠죠. 그죠? 그럼 저 트럭은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뭐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예를 들면 옵니다. 그리고 다시 빈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 콘보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화주가 지금 내 시점에 그 GPS 위치 근처에 빈 차를 빨리 수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는 내 지역에서 차고지를 두고 출발하는 회사도 있지만 딴 데서 우리 지역에 왔다가 돌아가는 회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더 저렴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배차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화주 같은 경우는 이틀 후에 내가 LA에서 어디로 가는데 그 사이에 나는 다른 지역에서 LA에 내가 온다 그러면 그 화주의 물건을 내가 부킹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송업자들, 저런 화물 트럭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즈 CEO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한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서 세상에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물류 분야에서 사실은 그다지 복잡한 기술이나 복잡한 뭐 아이디어까지 아닌 자그마한 아이디어에 그냥 모바일 앱 개발해서 만든 그런 걸로 예를 들면 대박을 친 그런 회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해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도 47등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3년 이상 연속해서 파괴적 혁신 기업에 선정된 또 다른 회사는 왼쪽 홈페이지 캡처된 부분의 메뉴에 보이는 인디고 에그리컬처. 에그리컬처는 농업이란 뜻이죠. 인디고 농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에그리컬처 분야의 에그리테크라고 하거든요. 농업기술 분야. 지난번 스마트팜에서 제가 소개를 잠시 했었는데 이 분야의 최초의 유니콘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What if a healthier planet 이라는 홈페이지 제목처럼 미생물 연구를 통해서 이 작물이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력이 뛰어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미생물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개발한 인디고 밀 같은 경우는 일반 밀보다 건조 기후에서 더 잘 자라고 병충해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종자 분야의 최초로 유기농 인증을 받기도 했고요. 또 얘네가 개발한 인디고 옥수수는 일반 종자보다 수확량이 10%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생물 연구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더 풍부한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고, 얘네가 또 인디고 마켓플레이스라는 얘네가 만든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좀 더 안전한 농산물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터, 온라인 장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35억 달러, 약 4조 원 정도 되고요. 펀딩 받은 금액도 11억 달러, 약 1조 한 2, 3천억, 1조 한 3천억 정도 펀딩을 받았네요. 지금까지 3번 선정이 됐고 작년에는 3등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선정된 기업들 중에 또 다른 기업은 클리어라는 회사입니다. 왼쪽 홈페이지 캡처된 부분에 메뉴에 보이는 로고가 보이죠? CLEAR, 클리어. 이 회사는 바이오메트릭 회사입니다. 바이오메트릭이란 것은 생체 인식을 하는 거죠. 주로 얼굴 인식 기술이 워낙 특이하고요. 이 회사는. 게다가 지문이나 홍채 인식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인데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2019년에 처음 디스럽터 50, 이 파괴력 혁신 기업에 선정이 됐고 작년에는 39위를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앱을 다운받으면 왼쪽 보이는 이제 Verifying Identity라는 부분이 스마트폰 앱인데요. 얼굴 인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면 공항이나 경기장 등에 이 클리어 포드라는 게 있습니다. 안면 인식을 제공하는 얘네 인식기가 있는데 거기에 접근해 생체 인식기를 이용해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면 공항에서도 예를 들면 따로 티켓 보여줄 필요도 없고 경기장에도 내가 뭐 VIP석, 1등석, 뭐 1열, 2열 예약을 했으면 딱 그걸 통해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입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얘네가 클리어 패스라는 앱도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람을 선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QR코드로 예를 들면 코로나 접종 사실 확인하고 음식점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게 잘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클리어 앱을 이용해서 코로나19 관련된 통과할 때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홈페이지 나온 것처럼 Clear is touchless, 터치가 필요 없고 You are unstoppable, 멈추지 않고 나는 내 일정과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 기술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3년 이상 연속 선정된 또 다른 기업은 식음료 분야의 파괴적 혁신 기업인 Impossible Food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로고는 Impossible이라는 요 단어만 쓰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고기 패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게 가짜 소고기 패티입니다. 식물성 원료로 만들기 때문이죠. 근데 얘네와 비슷한 회사 비욘드 미트라고 있는데
저는 미국 출장 갈 때마다 그 비욘드 미트로 만든 햄버거를 꼭 먹습니다. 아마 내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 CES 출장 가면 또 그걸 먹거나 요 임파서블 푸드의 햄버거를 먹을 것 같은데, 그 비욘드 미트라는 가짜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식감도 소고기 패티를 씹는 식감이 똑같이 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식물성 원료로 돼 있으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잖아요. 이런 패스트푸드에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그런 소고기 패티보다는, 그래서 먹을 때도 기분도 좋고 게다가 맛도 훌륭하기 때문에 식감도 똑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올해 처음 등장한 스타트업 중에 눈에 띄는 비즈니스 모델 혹은 서비스 모델을 가진 회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익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클럽하우스라는 회사입니다. 클럽하우스는 오디오 채팅을 하는 그런 서비스 회사이죠. 그래서 오디오 채팅 기반의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소셜 네트워킹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여기 제목 나온 것처럼 The New Sound of Social, 소셜의 새로운 목소리를 내세운 회사죠. 이 회사는 참 특이한 게 2020년 3월에 앱을 처음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iOS용으로. 그래서 한동안 계속 iOS용으로만 했죠. 근데 나오자마자 몇 개월 지나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뭐 미국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클럽하우스 통해서 자기 팬들하고 채팅을 하고 이러면서 한국에도 엄청 열풍이 불었죠. 저는 계속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해서 사용을 못했는데, 그래서 한때 이게 미국의 이베이에서는 얘네는 인바이트 온리, 즉 초대 기반으로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가입한 사람이 누구한테 초대권을 몇 장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초대권이 쉽게 안 나오니까 이베이에서 초대권을 한 장 받는데 약 400달러, 약 45만 원, 50만 원의 초대권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불어넣은 거죠. 그러다가 얘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더 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올해 5월 달에 이제 드디어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왼쪽 제가 5월 이후에 캡처된 이 화면을 보시면 다운로드 앱스토어, 게리논, 구글 플레이,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도 이제 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하고 나서 좀 지나서 얘네 원래 특징 중에 하나가 초대 기반의 가입이잖아요. 인바이트 온리. 그 기능도 없앴습니다. 즉 모든 사람한테 이 앱 기능을 다 공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참 얘네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옛날에 여러분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구글 지메일을 처음 쓸 때, 그때 구글 지메일도 초대 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 기반이라는 게 그 기능이 독특한 경우에 사람들의 관심을 급속도로 올리는데 큰 마케팅적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 쓰면은 오히려 외면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인바이트 온리 기능을 이제는 없애서 대중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하자마자 6개월 만에 무려 1000만 명이 사용자가 신규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사실은 관심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우리
아프리카 TV 같은 별풍선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한성대 학생들하고 클럽하우스에서 채팅방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강의해요. 지금은 다 그게 공짜로 여러분들 듣는 건데 이제 별풍선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만약 미국이라면 요 클럽하우스 안에 있는 스트라이프, 아까 소개한 스트라이프라는 간편 결제 기능을 이용해서 저한테 별풍선을 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TV 같은 별풍선의 형태가 있는 건 아니고 돈을 쏘는 거죠. 후원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스트라이프 결제 버튼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은 저한테 여러분이 결제한 금액의 아까 97%가량이 저한테 후원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기타 뮤지션이 이 별풍선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기타 치는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약 20분 만에 후원금으로 $200, 약 22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참여자들에게 베니핏을 주다 보니까 아마 열성적인 그 방 개설자들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런 오디오 채팅 기반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경쟁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스페이시즈라는 서비스를 발표했고 페이스북도 핫라인, 그리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 그린룸, 게다가 아마존도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쟁이 점점 가열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얘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얘네가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억 1천만 달러 펀딩 받은 금액으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셜미디어 분야가 점점 이렇게 분화되고 있다는 것.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기에 아까 디스코드 같은 것도 있죠. 또 여기에 이런 클럽하우스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이 새로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의 관심이 그런 데로 모아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